중앙정부 교육부에서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도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훨씬 더 지역의 학교 현장에 그리고 지역의 교육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밀착해서 그 현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의 저의 경험이 큰 방향과 국회의 입법이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가교육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고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심으로서 또 가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험을 토대로 훨씬 더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내란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의 역사, 그 가치가 부정당하고 붕괴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학교 교육 구성원들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런 권리는 그동안 김상곤, 이재정 교육감의 시대에서 이어져 왔던 경기교육의 어떤 혁신의 역사를 부정당하고 또 붕괴됐던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됐고 이제 다시 그것을 기본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서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의 민주주의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시민들 권리와 관련해서는 민주시민 교육, 또 노동인권 교육, 역사와 사회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의문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제는 교사가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과정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시민적 역할 또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금 교사들에게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학교 밖에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이 되면 학교, 교실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거기는 어떤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2가지 양쪽의 입장을 서로 토론해서 논쟁하도록 되어 있고 교사가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개인의 생각을 주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토론하고 학생들이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교육 정책에서도 지금 그런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부모님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이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차이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좁혀야 하는지, 어떻게 합의해서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져야 되는지,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 민주시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형 보이테스 바흐의 기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으로부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추진을 했었고요.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28년 대학 입시는 고교 학점제를 반영한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입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제가 퇴임한 이후에 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저희가 만든 고교 학점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들도 다 문을 닫고 학교 현장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고교 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호소해 왔었고요. 지금 교육부가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고교 학점제의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입은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평가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매우 다양한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능의 방식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이제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격고사화 한다고 했을 때 최규진 장관님께 제안을 드린 것은 대입제도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4년 예고제가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고교 학점제의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제도로 개편이 돼야 되고, 아마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희의 대책을 제안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능 자격고사화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크게 고교 학점제 동안에 가졌던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기가 익힌 이런 부분들을 더 대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책임 있게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께 제가 장관으로서 고교 학점제를 준비했고, 그것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미래형 대입 제도와 지금 현재의 수능이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당장 몇 년 사이에 바로 누가 결단한다고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로드맵을 그려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들께, 또 학부모들께, 학생들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해서 자신의 교육과정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주신 7번째 제안을 한 내용인데, 이 미래형 대입제도와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로드맵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학교와 공유학교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꿈의 학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함께 준비하고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공유학교 모델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꿈의 학교와 공유학교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학교 모델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우리 지역의 이 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배움이 필요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모두 책임지는 단위죠.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고, 그거는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전문가 혹은 이제 마을 강사, 이런 분들이 저는 학교의 그런 요청을, 수요조사라든지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점검해서 이 부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파악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상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와 공유 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협약 학교는 학교가 거기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 설계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과 또 아이들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갖는 협약 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현실을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말씀도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썼듯이 교사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지만, 제일 크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행정과 여러 가지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AI와 디지털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 부담을 선생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본래 하셔야 되는 역할, 아이들과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행정 업무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새 민원 대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학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 혼자 감당하는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이고, 행정 업무와 그런 민원의 부담에서 선생님들이 좀 자유로워지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런 교육적 책임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